안녕하세요. 예술감성과 미학 최행준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오리엔테이션과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예술감성과 미학이라는 교과목명을 핵심 요소로 나누어 보면 예술감성에서 감성, 미학에서 학문 또는 이성, 그리고 남아있는 미와 예술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미와 예술은 잠깐 미뤄두고 감성과 이성을 먼저 살펴보죠. 요즘에 감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감성은 감각과 감정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만나나요? 이 간단한 질문으로 감각은 엄청나게 중요한 기관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 감각을 통해서만 세상과 만날 수 있습니다. 감각은 부정적인 자극과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데 이러한 자극은 차츰 분화하여 감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이미 감정이 분화하여 독자적인 세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감각과 감정의 뿌리는 같습니다. 제가 한 학기 동안 맞는 말만 해도 여러분과 제가 감정적으로 틀어진다면 여러분은 이 수업에서 얻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는 그녀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좋은 감정이 생겨버리면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학문과 이성에 대해 알아보죠. 감성과 짝을 이루는 말이 이성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칭합니다. 이 생각을 좀 더 체계적이고 복잡하게 만들면 학문이 됩니다. 생각은 감각으로부터 오는 자료를 수합하고 분류해서 종합합니다. 감각은 단순하게 반응하지만 이를 종합하는 생각은 단순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자료들이 충돌과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감성과 이성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감성은 아마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루해, 따뜻해, 집에 갈래, 부드러워, 달콤해, 짜증나, 어색해, 징그러워, 드러누워, 알고 싶어, 힘들어, 차가워, 싫어. 이성은 아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뤄냈어, 안 돼, 일어나, 참아야 해, 내일을 생각해, 고진감래야, 살쪄, 쇠고랑 찰래, 시간 엄수, 해야 해, 어쩔 수 없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서로 맡은 역할과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른 탓이죠. 이 두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공존하는 대표적인 이질성입니다. 감성은 쾌락 원칙에 따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이성은 현실 원칙에 따라 달아도 뱉고 써도 삼킵니다. 인간의 삶은 감각으로부터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로부터 분화한 독자적 감정을 느끼며 감각 자료와 감정들을 종합하는 생각으로 삶을 영위합니다. 나아가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을 조율할 체계적 학문을 축적하며 살아왔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감성과 이성이라는 이질성을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 고통을 참아야 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감성은 고통을 피하고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죠. 그러나 이성은 당장의 행복이 미래의 불행으로 다가온다면 기꺼이 행복을 포기합니다. 이성은 직접적인 만족과 행복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영역에서의 인정과 같은 간접적이고 매개된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큰 불행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에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동물인 이상 감각과 감정의 만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 이 양자의 화해 방법을 묻게 됩니다. 이제 아까 잠시 미뤄둔 미와 예술에 대해 살펴볼까요? 미와 예술은 가장 감각적인 것, 즉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술의 대표적인 장르인 건축, 조각, 미술, 음악, 무용은 가장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건축은 목재와 석재를 다루고 조각은 대리석을 다룹니다. 미술은 북과 물감을 다루고요. 음악은 소리가 나는 것을 울림을 재료로 삼습니다. 무용은 몸을 재료로 합니다. 예술은 인간의 감정을 가장 복잡하고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감정은 감각에서 분화한 정신적인 것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각을 통해 표현하는 것, 다른 하나는 언어, 즉 생각에 포착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감각과의 유사성 때문에 감각적인 것을 재료로 하는 예술을 통해 훨씬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들라크루아의 사르다나팔루스 왕의 최후라는 작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자왕과 삼천궁녀의 유럽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왼쪽 위에 팔을 갠 왕이 자신이 사랑스럽게 관리해온 애척과 에마를 죽이라고 명령한 후에 이를 지켜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일이면 자신도 반란군에 의해 몰락할 테니까요. 왼쪽은 뭉크의 절규인데요. 설명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미와 예술은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감정을 가장 섬세하게 표현하고 끝으로 그 시대의 가장 진보적인 사고를 선취합니다. 그렇게 예술은 그 시대가 아직 눈뜨지 못한 이성의 영역을 감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를 인간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미학을 비롯한 학문의 영역입니다. 왼쪽은 파르테논 신전의 황금 비례에 관한 도식이고 오른쪽은 마네오 올림피아라는 작품입니다. 마네오 올림피아에서 푸코가 발견한 진보적 사고의 단초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감각과 감정이 감각적이고 수동적이기만 하다면 반면에 저쪽에서 이성이 정신적이고 추상적이며 능동적이기만 합니다. 이쪽에서 감성이 쾌락 원칙에 따라 작동하고 저쪽에서 이성이 현실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미와 예술은 이 이질적 양자의 화해를 보여줍니다. 그 화해의 모습은 문제가 다양한 만큼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행위를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까요? 전자는 욕구라고 하고 후자는 의무라고 합니다. 감성과 이성의 화해라는 말이 좀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욕구와 의무가 그 기나긴 싸움을 멈추는 기적적 순간은 나에게 언제일까? 누군가는 술에 취하는 순간, 누군가는 콘서트장에서 음악에 취하는 순간, 누군가는 피곤한 몸을 뜨거운 물에 담그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적은 언제인가요?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관점이 요구되는 연결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가나다와 1, 2, 3을 연결하시지요. 가나다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터넷 화면이고 1, 2, 3은 예술 작품입니다. 양자는 세계를 포괄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화면과 SNS 화면은 세계를 포괄하려 합니다. 물론 세계를 그대로 담을 수는 없죠. 세상의 복잡 다단한 것들을 가치 있고 중요한 것으로 출연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인터넷 화면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화가가 그리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가 어떤 대상에 주목하여 하나의 대상을 그렸다 할지라도 화가는 그 대상을 통해 세상을 포괄하려고 합니다. 새 화가는 세상을 포괄하려는 목적하에 이러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화면과 예술 작품을 연결할 때 주목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각이 어떤 세계 포괄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권력관계입니다.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은 사용자와의 권력관계 속에서 이러한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새 화가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절대 권력을 갖고 관람자와의 권력관계 속에서 이러한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그 유사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다는 세계에서 뭐가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또 가나다의 화면 구성에서 정보를 올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 2, 3이 세계를 담는 방식이라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한 단어, 즉 개념으로 말하고 설명해 보세요. 1, 2, 3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그 밖의 사람을 뭐로 상정하고 있나요? 그림 3에서 여성의 얼굴은 정면인가요? 측면인가요?
눈, 코, 입은 정면, 좌측면, 우측면 중 어떤 것인가요? 이 그림이 다양한 관점을 인정했다면 이 그림이 세계를 포착하는 전략과 작가와 다른 사람의 권력관계는 어떻게 상정할 것일까요? 세계 포괄 전략과 권력관계에 주목하면서 양자를 연결하고 이유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의 양과 질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문제에 대한 코멘트와 자세한 설명은 다음 강의에 하겠습니다. 첫 영상이라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지루하지 않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